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생각할 때 괜찮은 현장 구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최선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요런 현장 자체가 자기 환경에 맞지 않는다면 차선책도 찾아보시고, 그게 안 된다면은 이거는 직업 속에서나 인력 용역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좀 더 쉽게 이제 접할 수 있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제 그런 인근 동네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은 인력 사무소 직업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두 군데씩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데 가셔가지고 경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자기가 이 일을 좀 장기적으로 몇 달에서부터 몇 년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현장을 처음에 구할 때 이러한 현장을 구하면 괜찮다라는 것을 한번 이제 제 생각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보통 현장이 큰 현장도 있고 중소 현장도 있고 아주 작은 현장도 있는데 이제 구한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큰 현장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여러모로 보면 이제 큰 현장이 좋은 게 실제 이제 소규모의 아주 작은 현장들 같은 경우는 실제 법적으로 보호받는 부분들이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정 규모 이상 되면은 법적으로 이제 규제를 하고 법적으로 이렇게 조항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이제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제 공사를 하면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것저것 이제 규제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실제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면 이제 재해 사고들이 상당히 빈번하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그런 현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큰 현장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사고들이 이제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제 작업자가 안전 수칙을 안 지켜서 이제 일어나는 재 사고도 있고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치 못할 그런 자연 현상이라든지 운이 나빴다고나 할까 그런 부분에 있어도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최대한 그런 거를 줄여 보려고 하면 아무래도 큰 현장들이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건설 현장 일군 삼성, 현대, SK, 대림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겠죠. 이제 그런 현장들 이제 보시면은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건설 예를 들어 현대나 이렇게 삼성이나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는 실제 이제 구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통 보면 건설이라는 것이 이제 발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입찰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발주를 받았을 때 자기 혼자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수많은 건설업체들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하청이겠죠. 하청들이 모여가지고 그 하청에 여러 가지 이제 작업팀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 보면은 이제 보통 실제 이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거는 거의 다 일용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회사처럼 정규직이라기보다는 실제 이제 4대 보험을 가입을 해도 이제 이 표시가 보통 보면 일용직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용직이라 해도 실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큰 현장일수록 조금씩 큰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이제 급여라든지 4대 보험 그런 것들이 이제 큰 현장일수록 이제 떼이거나 이런 확률이 적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에 하청이 있다라고 하면 실제 이제 막말로 자기가 마음 먹고 이제 몇 달 일 시켜가지고 그냥 날라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실제 이제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실제 이제 조금 시간이 걸려도 나중에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개인 사업체라든지 이제 소규모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이제 큰 현장을 가시는 게 좋고
큰 현장에 그 뭐 하청 업체라든지 거기에 보면 이제 직영팀이 있고 이제 뭐 이렇게 개인들이 이제 개인 사업자이죠. 개인 사업자 소장들이 따가지고 이제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뭐 갈 수만 있다면 직영팀을 가시는 게 또 괜찮습니다. 그 이제 뭐 직영팀을 가면은 이제 뭐 이제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 소장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뭐 좀 타이트하다 하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직영팀이라는 이제 회사니까 이제 팀제로 하니까 실제 이제 어느 룰 안에 있는 부분들을 딱딱 지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뭐 출퇴근 시간부터 해가지고 뭐 점심시간 뭐 또는 빨간 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어가지고 이제 뭐 별 차이는 아닐지 몰라도 실제 이제 제가 생활해 보니까 상당히 뭐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을 구할 때 지인 그 직장 그 뭐 이제 노가다라도 이 자기 주변에 아시는 분이 일하는 곳에 가는 것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물론 이제 그 지인이라는 게 위치가 이제 뭐 제일 뭐 밑에 자기도 얼마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든지 이런 거 같으면은 실제 이제 조금 효과가 반감하겠지만은 조금 뭐 예를 들어 뭐 소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뭐 조금 직책을 가진 반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자기도 이제 플러스 알파에 뭐 약간 일종의 조금의 기득권을 챙길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제 뭐 아무도 없이 가가지고 일하는 것보다는 이제 아시는 분이 있을 때 뭐 조금 뭐 높은 직책에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데 가서 일을 하셔도 이 노가다라는 것도 상당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가다도 이제 실제 이제 이 급여 부분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퇴직금이라든지 퇴직공제금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이 퇴직금은 물론 이제 1년이 지나야 되지만 현장이라는 자체가 실제 이제 1년 이상 지속되는 현장이 대형 말고는 실제 극히 드물죠. 이제 뭐 작은 현장 같은 경우는 뭐 며칠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한두 달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퇴직금을 실제 이제 받으시면 안 되는 부분이 또 노가다라는 게 뭐 일을 하다 보면 마음 안 맞고 뭐 상황에 따라 가지고 몇 달 일하고 그만두고 이런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근데 요런 거는 뭐냐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진짜 좋아가지고 뭐 1년 이상 넘겼을 때는 이제 받을 수는 있겠죠. 이제 이거는 이제 대형 건설 현장의 이제 직영팀에 한해서 보시면 됩니다. 일반 뭐 소장이라든지 이제 작은 현장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이제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 퇴직 공제금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에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이걸 해놓은 거예요. 일반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뭐 일용직이니까 실제 뭐 이제 하루 먹고 이제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이제 강제적으로 큰 이제 현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4,000원 요거는 이렇게 적립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적립해 가지고 이제 뭐 바로 타 먹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것도 이제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넘기고 뭐 이제 그 자격 요건이 됐을 때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적립은 자기 이름으로 계속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중에 나이가 들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뭐 자기가 이제 오래 일하면 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년이 좀 안 됐는데 한 80만 원?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몇 달 일했을 때 뭐 이제 쉬는 날이 있고 뭐 일한 날이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자기가 일한 날짜 그러니까 뭐 공수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공수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공수의 일수에 따라 가지고 이제 4,000원을 적립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 저도 이제 100만 원은 조금 안 되는데 이제 오래 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몇백만 원부터 해가지고 이제 거의 1,000만 원 돈 가까이 모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뭐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뭐 실제 4대 보험 하게 되면 자기 이제 급여에 거의 한 9에서 10%? 아니, 대충 계산하기 편하게 10% 정도 빠지신다고 보는데,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반, 국민연금, 의료보험 뭐 반반 부담이니까 뭐 이제 어차피 이제 자기가 국민연금은 훗날 뭐 지금 당장 타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훗날 하기 때문에 거의 쌤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나중을 생각했을 때. 근데 당장은 자기 급여에 이제 10%가 빠지니까 실제 이제 요런 거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뭐 대도 안 하고 안 해도 안 하고 뭐 이런데 실제 이제 뭐 그거는 자유니까 자기가 생각해 가지고 나는 하고 싶다 하면 하시면 되고 안 된다 하는 데는 뭐 자기가 들고 싶어도 가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런 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인 규제들이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뭐 요 보시면 안전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국가에서 강제로 이렇게 조항을 적어 놨기 때문에 현장에서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게 벌금을 때리거나 아니면 이제 공사 중지를 하기 때문에 실제 이런 것들이 조금 철저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자기가 현장에 갔을 때 상당히 위험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일을 하게 되다 보면 그런 거를 이제 안 지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강제적으로 이제 해놓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실제 뭐 간단한 이제 안전모 착용, 뭐 벨트 착용, 뭐 안전화 착용, 요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뭐 이제 뭐 우습게 생각해가지고 뭐 그런 거 없이 뭐 일하려고 이제 하시는 분도 많은데 뭐 실제로 이제 큰 현장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을 착용 안 하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불편하긴 하지만 실제 이제 본인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는 그런 거를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기는 하고 싶어도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안 한다, 이제 안 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괜찮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지라는 게 뭐 별건 없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 샤워실이라든지 이제 현장 큰 데는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더라고요. 뭐 샤워실, 휴게실 뭐 사소한 거지만은 그런 것들도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고 이제 뭐 밥집 같은 경우 뭐 한밥집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도 보면은 이제 큰 현장일수록 좀 음식도 잘 나오고 청결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직장을 구하다 보면 이제 뭐 자기 환경 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먼 곳에 못 간다든지 아니면은 나는 이제 일당을 요 정도 이상은 받아야지 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조건에 이제 맞지 않아 가지고 이제 이런 현장 말고 이제 조금 더 열악한 현장을 찾을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자기 환경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뭐 하나씩 추려 가지고 이제 좋은 현장을 찾으시면 될 거예요. 이제 일단 경험을 해 보시면은 아 이거는 좋구나 이거는 안 좋구나 이런 것들이 판단이 서실 것입니다. 이제 뭐 기존에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못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뭐 육체적으로 막 엄청난 강도의 일을 했을 때 자기가 거기에 못 따라간다고 하면은 뭐 그 일 못 하는 거죠. 이제 뭐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안 되는 걸 자꾸 이제 뭐 강제로 하게 되면 이제 부상의 위험도 있고 이제 물론 이제 사고 날 위험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빨리 포기하는 게 낫고 아, 이 정도면 좀 막 힘들지만 해볼 수 있겠다 하면 하다 보면 또 몸에 익숙해져서 조금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뭐 겁먹지 마시고 일단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뭐 별 내용 아니지만 이게 도움이 되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조금 더 이제 좀 이게 앞뒤 뭐 이렇게 구성이 깔끔하지는 못한데 제가 또 뭐 시간 좀 날 때 조금 뭐 이런 것들 생각해 가지고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